예도입니다. 매미 소리가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3, 4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예도의 5분 철학 개념 하나 재생 목록을 부활시켜서 오늘부터 강의를 다시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강의할 게 하도 많아서 어느 순간 예도가 그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5분 철학 개념 하나에 대한 그 재생 목록의 존재 망각을 깨닫고 오늘부터 이 목록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철학 대가들의 중요한 개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5분 철학 개념 하나, 5번째, 네거티브 필로소피, 그리고 포지티브 필로소피, 쉘링의 긍정 철학과 부정 철학, 그리고 적극 철학과 소극 철학의 차이가 무엇인가?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은 쉘링의 사유의 전체를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1809년, 그러니까 쉘링의 자유의 철학, 자유론이 나오기 이전에 작품들을 쉘링은 소극 철학, 부정 철학이라고 하고요. 자유론부터 이제 적극 철학, 긍정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 세계 일반에 대한 존재와 신의 존재를 이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부정 철학, 그리고 소극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을 훑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에 반하여 인간적 자유의 본질, 자유론, 이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신의 실존,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이런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 안에 균열이 있고 근거로부터 분리된 이 실존은 모순과 대립과 그리고 신의 어두움을 포함하는 비합리성의 개념, 무의식적 충동, 그리고 맹목적 의지, 힘의 충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역시도 합리성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의 1809년부터의 이 자유론을 긍정 철학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극 철학. 이것은 회계를 비판하면서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부터 게르케고르의 실존주의가 시작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 자유론인 거야, 여러분. 쉘링의 세계를 살펴보면은 그의 초기 작품 1795년 폼 이히 알스 프린치프 데얼 필로소피,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에 관하여, 이것은 피테의
절대적 관념론,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해명하는 작품이요, 피테의 영향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쉘링의 독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쉘링만의 사유, 주관적 관념론에서 객관적 관념론으로 가는 거죠.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작품은 2년 뒤에 1797년 작품 이덴 주 아이널 필로조피 데얼 나투얼, 자연 철학에 대한 이념들, 이 작품부터 이제 그 절대자가 신의 자연 일반의 계시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폼, 데얼 벨트 질레, 세계 영혼에 관하여를 쓰죠. 그죠? 이 작품으로 괴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예나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요. 자연 철학의 이념들로부터 이제 쉘링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인간의 주관적 정신은 신의 일반 계시로서의 자연에 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유는 이제 쉘링 이후에, 그죠? 그 이전에 스피노자의 사유도 있었고, 라이프니츠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헤겔, 20세기의 과정과 실제, 화이트헤드의, 그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둘레즈의 사유에까지, 그 이전에 베르그손의 사유,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쉘링의 자연 철학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객관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주관적 정신에 도달하는 작품. 이것을 전도시켜서 인간의, 그죠, 주관적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객관성에 도달하는 작품이 1800년, 3년이 지나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쉘링의 선엄 철학, 초월 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ystème der Transzendentalen Idealismus, Système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이 작품이 선엄 철학의 핵심이죠, 그죠? 인간의 주관적 정신으로부터 자연의 객관성에 이르는, 그리고 중기 작품이 나타나는데, 특히 브루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술 철학, 그리고 자연 철학의 체계, 이런 작품들에서 쉘링은 자기의 동일성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동일성 철학, 주관과 객관은 동일하다, 절대적 무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과 정신의 동일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의 단초는 이미 선엄적 관념론의 체계, 그리고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1800년 작품에서도 이 단초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성 철학이. 이런 작품들까지를 쉘링은, 그죠? 쉘링은 자기 자신의 긍정 철학에 대비되는 소극 철학,
부정철학 이렇게 불렀죠. 그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갖고 신의 창조 세계와 신의 존재, 절대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여기에는 해결을 겨냥한 그런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철학들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 본질로서의 선과 악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간 실존 역시도 죽음의 한계, 고독, 슬픔, 그리고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것은 자기의 영원한 연인이자 아내였던 카롤리네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 슬픔을 겪으면서 쉘링은 실존주의자가 되는데요. 인간의 삶은 모순이요, 부조리요, 불합니다.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이 세계의 총체적, 이 세계 일반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신의 개념을 파악하는, 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 쉘링의 이 철학은 긍정 철학, 적극 철학으로서 하이데거에게도 영향을 준 거야. 그죠? 예도가 이미 쉘링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철학은 또한 정신분석학에도 중요하고요. 신 안에 이미 균열이 있다. 이 세계의 존재에 균열이 있다면 그 균열의 근거는 신의 균열이다. 신 역시도 근거로부터 실존이 분리되어 있고, 그죠? 신 안에는 어두운 심연이 있고 무근거로서 생성의 힘, 그것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조리, 불합리, 그리고 무의식적 충동, 힘, 또한 니체의 힘의 의지,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와 같이, 그죠? 힘의 충돌로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어두운 심연, 이 언어 이전의 상태, 그죠?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수로로도 정의될 수 없는 그 영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 안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무근거로부터 창조로 나오면서 근거에서 신의 실존이 분리되잖아, 그죠? 신의 실존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세계 일반의 창조성, 이 세계 일반의 존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 실존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유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 이것은 결코 이성이 아니라 반이성, 비이성, 불합리,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그리고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죠? 계산할 수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힘의 이동, 이런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존재로부터 근거지음으로써 신의 근거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신의 근거에서 출발하여 세계 일반의 존재를 파악하는, 거기에서 인간의 자유는 무엇인지 균열성, 모순, 대립, 알력, 불화, 부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것. 인간의 삶 자체가 이미
실존적이고, 그죠? 거기에 균열이 나 있는 거예요. 신안에 균열이 있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이 세계의 균열성과 그리고 심지어 신안에 있는 균열을 보았던 후기 쉘링, 이것을 쉘링은 긍정 철학, 적극 철학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다음번에 5분 철학 개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